예, 그 다음에, 482페이지, 482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는데, 기본적상 조사를 했고, 권리관계 조사를 했어요. 여태 여기 조사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공부해야 돼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로 거래 규제를 공부하거든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래서 483페이지 녹색 2번에서 양가로 2번 첫째 줄. 현재는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뭘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 지문 밑줄 보시고 양가로 3번 다 밑줄 보세요.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두 번째 중요한 이용제한 거래기만 규정해 놓은 것이 모든 이용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등기부에도 나온 것만 확인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한이 나온 것만 확인해. 그럼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장 답사하고 관련 법 동그라미, 관련 법령이나 현장 답사를 보충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나온 것은 이걸로 조사하되 나오지 않는 것은 관련 법을 찾아봐서 보충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 규제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룰 것이 쭉 넘어가세요. 자, 486페이지 3번에 보면 농지법상 무슨 규제가 있어요? 자, 이거 농지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농지법상 거래 규제. 그러면 농지법상 거래 규제 무슨 법을 고르려면 또 용어 엄청 많죠? 영어는 이제 공부하기 위한 전제예요. 그건 상식으로 보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5번, 6번, 7번 부수적으로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양가로 3번이 뭐예요?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는데,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병행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까지?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1만까지 만. 이건 이내입니다. 이내. 자, 두 번째 줄로다 총 만까지만 체크했어요? 네. 그건 단서도 밑줄 보세요. 다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뭐 할 때 사용되는 경우는 소유상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임대차 기간, 이 기간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이 단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했어요. 이것도 얼마? 만입니다. 여기도 단서 있어요? 네. 단서 있어요. 똑같아요. 임대하거나 사용돼 소유상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 지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농농은 얼마를 써요? 1000입니다. 그러면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미만입니다. 미만. 그리고 세대원 전부란 거 알아두셔야 돼요. 전부 합산해서 1000. 전부 합산해서 1000. 그죠? 그럼 이걸 약정해서 뭐라 그래? 만천. 집에 갈 때도? 학원 올 때도? 그래. 딱 세 글자 하면 공부 끝나. 되게 편하죠? 어떻게 하면 돼? 만천. 빨리 하면? 그렇지. 더 빨리? 그렇지.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제 빨리 더 해보면 재밌어. 한번 해봐, 빨리.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말 잘 듣네.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농지증. 이렇게 들어가요. 자, 농지증 법적 성격을 좀 봐야 돼. 니은 체크하세요. 첫째 줄. 자, 농지증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다. 이 지문 알아야 되고. 자, 농지증은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세 번째 줄. 농지 취득 원인이 된 매매 계약 등을 효력 발생시킨 요건은 아니다. 매매 계약 효력이 뭐예요? 법률행위 효력.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 법적 성격도 간혹가다 시험 나와요.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농지증이 필요한 것, 필요치 않는 것. 이거 이제 시험에 자장사준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교재로 보면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이것은 디귿하고
비유. 농취증을 요하는 것은 기역, 니은. 요하지 않는 것은 디귿부터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기억에 보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환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여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증여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쳐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증여는 허가증 필요 없죠?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판결은 농취증이 있어야 돼? 경매는? 경매 동그라미. 이건 또 왜 동그라미? 허가구역에서 경매로 시작된 허가증 없어도 된다고 이 앞쪽에 배웠죠? 농지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랬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기일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제출해야만이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있어야 돼? 압류 부동산 공매도 농취증이 있어야 돼? 공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농취증이 있어야 돼? 압류 부동산 공매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다. 이 종류 불문이야. 농취증은 종류 불문. 됐어요? 네. 자, 요하지 않는 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요하지 않는 것은 상속, 순서에 관계없이 봅니다. 그리고 상속 인액의 한 요정이 있죠? 인액의 한 요정. 자, 여기서 인액의 동그라미. 그러면 상속 인액의 한 요정은 농취증이 필요 없죠?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은? 에? 필요합니다. 그럼 유중만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중이 무조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에게 유중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유중을 했으면 상속과 똑같이 취급해서 없어도 되고 상속이 아닌 자에 대한 유중은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란 뜻이 뭐예요? 응? 자,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 이 말이에요. 협의 완료한 건 없어도 돼.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받는 경우는 있어야 됩니다. 전용 허가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담보농지 취득은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경매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요. 아까 뭣도 둘로 나눠졌어요? 장사법에서도 나눠졌죠? 여기도 나눠져.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가는 농지는 없어도 되고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요. 이게 니은하고 디귿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재상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거기 책에는 없지만 내가 적으라 그랬죠? 뭐가 있어요? 시효 완성한 거.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경우 있죠? 공유 농지를 뭐 했을 때? 분할했을 때. 농취증 없어요. 법인이 합병됐을 때. 이런 경우는 농취증 필요 없어요. 자, 이거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내용. 정리 다 끝났죠? 이게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지만 지문으로 자주 뜨잖아요. 4번 지문에 떴다가 3번 지문에 떴다가 막 그러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동그라미 3번 농취증 발급 절차 나와 있죠? 자,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뭘 작성했고 들어가셨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구 읍면장에 제출합니다. 시구 읍면장. 군수가 아니에요. 시구 읍면장. 군수가 아니다. 그죠? 그럼 며칠이내 발급? 4일이네 발급. 근데 예외적으로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떤 경우? 주말 체험 영농 또 연구 목적 실습지 목적 또 전용 허가나 신고.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건 다 농사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다. 근데 농취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농취증이 면제된 게 아니에요. 자, 이 면제 경우는 며칠 내에 발급하라? 2일 이내.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제 사유 A, B, C 나와 있죠? 그걸 추가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은 주말 체험 종합 내용이에요. 기억은 아까 다 했고, 니은하고 디귿 묶어보세요. 개인 아닌 법인 동그라미. 법인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증이 제한됩니다. 자, 법인은 주말 체험 영농 농지증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이 말 있어요? 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하거나 휴경할 수가 있다 없다? 다만 입안 시에는 처분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비읍 체크해보세요.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여러 지역에 뭐해서? 분산해서 취득도 가능하다. 이게 1000제곱미터만 안 넘어가면 분산해서 취득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본 첫째 점 적었어요. 농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 외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위탁 경영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이 가능한 것이 몇 개 나와 있죠? 네. 자, 1번, 2번 체크하라고 했죠? 네. 증집, 소집 동그라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동그라미 쳤어요? 네. 시험에 자주 나와. 자, 뒷배에 넘어가세요. 4번 다 체크해보세요.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여기까지.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 3개월, 위탁경영 가능하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에 뭐 했대? 교도소 가면은 위탁경영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나와서 또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됐어요? 예, 이런 거. 몇 가지 정리했죠? 그 정도만. 자, 양가로 6번.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처분 나와 있죠? 네. 자,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지를 이용해야 되죠? 네. 근데 이용하지 않아.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1년. 두 번째죠.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아. 그러면 이행명령 떨어지죠? 네. 이행명령권자는 시장, 군수, 읍면장이 아니에요. 네. 몇 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행간격 얼마?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얼마? 20. 100분의 얼마? 20.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라 그랬죠? 네. 안 하면 이행명령 떨어지죠? 네.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간격은 떨어지죠? 네. 얼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떨어지고 안 하면 이행간격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억나? 네. 그래서 방치는 얼마? 10%. 임대는 7. 변경은? 그거 했잖아요. 그거. 10% 범위 내. 범위 내. 근데 이 농지는 얼마? 20. 구별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는 이행간격이면 10. 범위 내. 여기는 얼마? 2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밑줄 보세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어촌 공사 동그라미, 한국농어촌 공사 동그라미.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수 청구 가능해? 그러면 뭘 기준으로 매수? 공시지가. 공시지가 동그라미. 공시지가. 체크해놨어요? 네. 그것도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내려갈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그러면 농지도 원칙은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는 소리죠? 네. 예외적인 건 가능하다는 소리죠? 네. 예외적인 거 많이 나와 있죠? 네. 기억하고 디귿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억. 국가 등의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거. 이거 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럼 디귿. 질병, 징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그리고 부수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뭐하고 같아요? 위탁경영 똑같잖아요. 공부하기 편하지.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일단 기억 디귿만 좀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기억 두 줄만 적으세요. 자, 임대차 계약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자에는 서명 계약 동그라미.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계약? 서명 계약. 그죠? 그죠? 그다음 니은 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관을 시구 읍면장 확인 동그라미. 확인을 받고 농지 인도 동그라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다음 날부터 대항령 발생한다. 자,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죠? 네. 주택임대차는 주택인도받고 주민등록이죠? 네. 여기는 농지 인도받고 확인받았죠? 네. 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3자 대항령.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2년이죠? 네. 여기는 몇 년? 3년.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으로 짧은 경우도 3년으로 약정등록을 건다. 이게 주임법과 비슷한데 주임법이 2년, 여기는 몇 년? 3년.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별표 치세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한 임차료도 임대차 기간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대인은 임대료 많이 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적게 준다고 그러고 협의가 안 이룰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동그라미. 시장, 군수, 자치구청의 조정 동그라미.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조정안일 계약 당사자가 뭐 했다? 수락했다는 건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정에 네. 합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이 계약 내용이 된다는 거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조정 신청한 거잖아요. 네. 조정안이 받아들였으니까 거의 계약 내용이지. 이해됐어요? 그건 어려운 거 없죠. 다만 누구에게 조정안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입니다. 여기는 또 읍면장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냥 비자치구 안 들어가. 네. 거기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조정안, 자치구청장. 조정안, 자치구청장. 됐어요? 네. 그럼 조정안이 수락이 되면은 거기에 합의를 했다는 소리니까 그게 계약 내용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네,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2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상태, 입지, 환경조건 조사해야 되죠. 상태가 뭐고, 입지가 뭐고, 환경이 뭐냐, 이거 조사합니다. 좀 상태가 뭐요? 벽면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자, 그래서 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중간에 벽면 균열 상태 있어요? 벽면 동그라미. 두 번째 도색 도배 동그라미. 그럼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죠? 단어만 체크하면 돼. 벽면 도색 도배는 어떻게 조사해야 돼? 자료 요구라고 쳐서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한 거예요. 자료 요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각종 시설 상태 있어요? 단어만 체크하면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찾아서 단어만 동그라미 주세요. 그럼 뭘 조사할지 대충 알겠죠? 네. 수도는 파손됐냐, 물 잘 나오냐 이거지. 전기는 조명실 작동 상태. 가스는 도시가스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누출 여부. 소방은 소화기, 비상벨 갖췄느냐 이런 거죠. 열 공급,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 승강기 있냐 없냐 작동 상태. 이거 조사하고 물 잘 빠져나가냐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만 체크해 놓으면 돼. 그럼 이것도 어떻게 조사한다 그랬어요?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자, 오른쪽 페이지 도로 및 대중교통의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 두 가지 묶으세요. 양가로 1번하고 2번 묶었어요? 입지 조건이라고 적으세요. 자, 양가로 1번하고 2번 입지 조건인데 이것은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어야 돼. 개공이 어떻게 한다? 직접 조사. 그리고 양가로 3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나와 있어요?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적으세요. 자료 요구.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 관리냐, 자치 관리냐.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죠? 네. 그 다음에 조세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세는 무슨 관련 조세만 조사하면 돼요? 취득 관련 조세. 종류하고 뭐다? 세율. 그럼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양가로 2번, 두 번째 보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세율 조사해야 되겠죠? 네. 종류만 알면 돼요. 세율은 어디서 배워? 세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예정 금액 조사하면 다 조사 끝나죠? 네. 거래 예정 금액은 누가 산정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개공. 첫째 줄. 개공이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 그것만 체크하세요.
개공이 선정한 금액을 예정 금액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라 했죠? 끝났어요. 그럼 물건 다 조사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한 거예요, 실무에서.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쓰죠? 그때 확인 설명서 같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이 거기 책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4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만 한다 그랬어요? 4가지 다 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건축물, 3이 토지 건축물, 4가 이거 다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 깨알 같은 글씨에다가 서식은 많죠? 다 머릿속에 잡아넣을 수 있겠어? 2문제가 나오는데 몇 문제가 나와요? 2문제. 다 해야지 맞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식이 나온 것은 여기서 2문제.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잖아요. 거기서 1문제. 그 서식은 무조건 나와. 이제 3문제는 서식에서 무조건 나와.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서식은 공부했는데 뭐 여기서는 확인설명 서식 다 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은 여기서는 안 했죠. 예, 그것은 서서히 할 거예요. 특강할 때 하고 그다음에 저거 7, 8월 달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나씩 봐볼게요. 이 주거용 건축물 위주로 공부하면 거의 80%가 끝난다고 했죠. 나머지 20%는 나머지 이거예요. 이게 주거용을 확실히 해놓으면 이 나머지는 쉬워. 그리고 주거용은 우리가 3, 4월에도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되게 쉬울 거예요. 자, 496페이지 넘기세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일단 단독, 공동, 매매 임대 있어요? 거래했던 것만 체크.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죠? 뭐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제시했던 것만 체크. 그 다음에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그 여백란 있죠? 2가지 적으라고 했죠? 적으세요. 안 적혀주신 분만. 자, 동그라미 1번,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이렇게 적으세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적었어요? 또 하나가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사실 기재. 2번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사실 기재.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그거 기억나? 자료 요구했을 때 불응했으면 불응사실 설명하고 여기다 기재해요. 그거요, 그거.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사실 여기다 기재한다고. 기억나죠? 문장 만들어서 적으면 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로마자 1번 보면 개공 후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세부 확인 사항 있어요? 또 밑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기본 확인 사항이 뭐고, 세부 확인 사항이 뭐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걸 반드시 공부하라고 했죠. 됐어요? 기본 확인 사항이 뭐고, 세부 확인 사항이 뭐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렇죠?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 많아요?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그럼 뭐 외우라 그랬어요? 세부 확인 사항. 그럼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같이 묶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 오른쪽 페이지 있죠? 9번부터 12번까지입니까? 그러면 벽면 도배가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1번. 그러면 이거 벽.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있어요? 이거 뭐요? 수.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해서 거기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있어요? 1. 이거 이제 환경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환경 조건. 이거 다 세부 확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벽수 1, 벽수 1 많이 익혀놨어? 안 익혀놨어? 이거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익혀놨잖아요. 이건 다 세부야, 세부.
벽수 1.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실제 권리관계라는 단어 있어요? 그 밑에 저거 미공시 권리라고. 실제 권리관계란 말이 미공시 권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 권리관계가 미공시 권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있죠? 실제 권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 세부야.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게 한계하면 돼? 벽수 1, 미. 벽수 1이 자료 요구사항이잖아요. 미공시 권리만 하나 더 들어가. 미. 그럼 어떻게 한다? 벽수 1, 미. 세부. 그럼 나머지는 전부 기본.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벽수 1, 미. 뭐다? 세부. 나머지는 기본.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는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 말을 쓰고 있고, 자, 일조량, 소음, 진동을 환경 조건이란 말을 쓰고 있고, 미공시 권리는 실제 권리 관계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벽수 일미는 외워놨는데 실제 권리 관계 나오니까 또 뭔 소린고 그러고 못 풀어본 것 같아서 미리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두 문자 단점이 그거잖아요. 벽수 일미를 외워놨는데 미는 실이 왜 나오지? 그러거든. 지금 뭐야?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적어본 거예요. 벽수 일미가 세부, 나머지는 기본.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미공시 권리는 지금 세부 확인사항이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기본 확인사항이야. 저기 없는 건 다 기본이야.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기본. 미공시 권리는 세부. 그럼 환경 조건은 지금 세부 확인사항이잖아요. 그럼 비선호시설은 기본이야.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만 들어가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런 거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기본이야. 조세도 기본, 예전 금액도 기본. 됐어요? 벽수 일미가 아닌 건 다 기본이야.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세요. 기본 확인사항부터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사항에서 대상 물건은 표시란이 그 기본적 사항인데 토지 밑에다 저거 안 적혀지신 분, 토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토지 밑에다가 토지 대장 등. 자, 토지는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해서 기재하면 돼요.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다는 것까지 공부해야 돼. 자, 건축물 밑에 저거 뭐라고 적어? 건축물 대장 등까지. 건축물 대장 등 적었어요? 그러면 전용 면적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대지 지분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준공연도, 용도, 구조 서식화되어 있죠? 방향 동그라미. 방향은 서식화되어 있죠? 근데 현장 조사입니다. 등 속에가 들어있어, 등. 아까 건축물 대장 등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입안 건축물 동그라미. 입안 건축물도 이 시험에 나왔는데 표시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건축물 표시란에. 입안 건축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조사로 아까 조사했죠? 그럼 등기부 기재사항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적어. 등기부는 이쪽에다 적어. 아까 실제 권리관계는 저 9번에 적잖아요. 등기상 증명서라고 적으면 돼. 이제 등기상 증명서 보고 적으면 돼. 됐어요? 다 적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계획하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다 적어. 큰 제목 밑에다가 임대차는 생략 가능. 그러면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단 말이에요. 매매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오른쪽 지역 지구 서식화 돼 있죠? 더 오른쪽에 보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묶었어요. 시군조례라고 적어. 그럼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적는다. 그럼 맞아 틀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상한, 시군조례가 정한 상한.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나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이용제한 나와 있죠? 그럼 위아래로 묶어줘야 되죠. 위아래로.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허가 신고구역, 투기지역, 지역지구 그 밖의 이용제한 규제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뭘 보고 적어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거기 안 나오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까지 적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적고 안 나오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나머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밑에 저거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으세요.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한다? 개공이 직접 조사. 적고 5가지를 외워야 되죠? 자, 도로에서 도 동그라미, 대중교통에서 대, 주차장에서 주, 교육시설에서 교, 판매 및 의료시설에서 판.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은 무조건 외우는데 도로에서 도, 대중교통에서 대, 주차장에서 주, 교육시설에서 교, 판매 및 의료시설 판. 자, 어떻게 한다? 도, 대, 주, 교, 판. 이렇게 한게 자, 어떻게 한다? 도, 대, 주, 교, 판. 집에 갈 때도 도, 대, 주, 교, 판. 학원 올 때도 도, 대, 주, 교, 판. 좋아. 그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경비실에 있냐 없냐? 이것도 그 밑에 저거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비선호시설 있어요? 네. 1km까지만 조사하면 돼요. 네. 개공이 직접 조사 적으세요. 개공이 무슨 조사? 직접 조사. 그리고 이제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있죠? 네. 그 밑에다 적어. 거래 예정 금액 등. 뭐라고 적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 등 날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럼 부연 설명하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오른쪽 거래 예정 금액 적는 날이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적는 날이 있어요? 공시가.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적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만 묶어보세요. 요런 거 묶어봐. 2가지.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건 임대차는 생략 가능. 적어. 임대차는 생략 가능. 적었어요? 네. 예정 금액 빼고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은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임대차는 생략 가능.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있어요? 옆에다가 적어. 임대차는 제외. 자, 이것은 생략 가능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취득 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서식화 되어 있던 거 알아야 돼. 취득 시에 농어촌 또는 지방교육세. 그죠? 그죠? 네. 그럼 밑에 여백 한 줄 있죠? 네. 거기다 적어야 돼. 그러면 조세는 뭘 보고 적어야 돼? 적어야 좀 길죠? 안 적으신 분,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일단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적었어요? 네. 세법에 보면 세율이 나와 있겠죠? 네. 3가지가 서식화 되어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 지방교육세. 그죠? 그 다음에 그 세부 확인 사항에서 실제 권리 관계가 아까 단리표현에서 미공시 권리라고 적었죠? 네. 거기다 적어. 미공시 권리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법정 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주택임대차입니다. 주거용이니까. 법정 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3가지. 여기다 분명히 적으면 안 돼. 주거용 건축물이니까요. 주택임대 적었어요? 네.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있잖아요. 그 옆에. 네. 거기 밑에 뭐라고 적어?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네,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이렇게 적어봐요.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그리고 뭐라고 적어? 정원수. 정원수.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벽면 도배 있죠? 네. 그 밑에 환경 조건 있죠? 네. 이 3가지를 묶었어요. 내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묶었어요? 네. 자료 요구라고 적어. 이게 벽수 1이야.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자료 요구사항 적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외부 시설물 상태에 뭐가 서식화 되는지 알아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아까 연료 공급 했죠? 승강기, 배수. 그리고 그 밖의 시설물도 서식화 되어 있죠? 그럼 그 밖의 시설물은 뭘 적어야 돼? 가정 자동화 시설, IT 시설 설치 여부 이런 거 적습니다.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적어. 그리고 벽면 도배 있고 환경 조건은 3가지. 일조량하고 소음하고 또 뭐 있어요? 진동. 3가지 이렇게 해야 돼. 일조량, 소음, 진동 3가지.
됐죠? 그 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거에서 그 보수, 실비, 계 있잖아요. 중개 보수 옆에 여백에다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정 금액을 기준. 적었어요? 그러면 산출 내역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계산 방법.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적으세요. 계산은 요율 곱하잖아요.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그리고 그 참고표가 또 시험에 자주 나와. 읽으세요. 뭐라 하세요? 중개 보수는 뭘로? 주거용이니까 시도 조례 요율. 그리고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계공이 뭐라 그랬어요?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보수에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 그리고 밑에 인적사항 있어요? 자, 인적사항 적고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인 있죠?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또는 동그라미. 또는. 근데 개공소공은 뭐라 그러세요? 밋. 법에서 밋이라고 배웠죠? 개공소공은 밋입니다. 자, 다 작성했죠?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 498페이지 내용이야. 작성 방법 내용이라고. 이해됐어요? 그 부족하면 거기 읽어보시고, 거기 그 뒤에서는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 8번에 보면 참고 표시 있어요? 498페이지. 참고 표시 있습니까? 거기 좀 이쪽으세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 중단금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그랬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뭔만? 채권 최고액만 적도록 있어요. 실체무게 안 적습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 특이사항도 적어라.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만 체크하세요.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공은 모두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그 서식에 보면 2명까지 밖에 없잖아요. 2명이 넘으면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주거용은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비주거용 들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499페이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자, 거기 확인 설명 자료 똑같고, 기본 확인 사항에서 표시 똑같고, 권리관계 똑같고, 이용 제한 거래 기재 똑같죠? 입지 조건만 봐주세요. 입지 조건은 뭔만 들어있어? 도, 대, 주까지 밖에 없어요. 교판 X. 교판 X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도대 주까지만 있잖아요. 이거 차이. 그리고 이제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 똑같고, 그 밑에 여백 있어요? 맨 밑에 여백 있잖아요. 비선호시설 X 적으세요. 자, 이 비선호시설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칠판 봐보세요. 비선호시설은 주거용은 있어. 비주거용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비선호시설 X 적었어요? 좋아요. 자, T페이지 넘어가요. 자, 예정 금액 등 똑같죠? 조세 똑같고, 세부학에서 실제 권리관계 똑같고, 내부 시설물에 똑같죠? 똑같죠? 그 밑에 그 벽면 도배하고 내부 9번, 10번 사이에 여백 있어요? 거기다 적어봐. 환경조건 X라고 적어요. 이 환경조건도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환경조건이 뭐요? 일조량, 소음. 이건 주거용에 있었어, 없었어? 비주거용 없다고.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없어. 됐어요? 그리고 벽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도배 X라고 적었어요. 도배가 없어요. 주거용은 벽면난, 도배란 둘 다 있고, 여기는 벽면난만 있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인적사항 보세요. 맨 밑에 인적사항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또는 나와 있죠? 그럼 개공, 소공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맞아? 다 밑으로 바꿔야 돼. 개공, 소공만. 밑에 네 가지를 바꾸면 돼. 밑. 밑에 네 가지. 책이 잘못된 겁니다. 밑.
자, 개공, 소공 우리 법에서 미시라고 했잖아요. 미. 거래 당사자는 수령했다는 뜻에서 또는요. 비주거용 끝났어. 너무 싱겁죠? 주거용만 해놓으면 돼. 됐죠? 이거 좋아. 그 다음에 토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토지 서식도 봐봐요. 그 확인 설명 자료 똑같고, 그래서 이제 토지 서식은 일단 건축물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돼. 똑같고, 그 다음에 표시란 똑같고, 권리관계 똑같고, 이용제한 거래지 똑같죠? 근데 여기도 입지조건이 문제네. 도대 동그라미. 주교판 X. 자, 여기는 도대만 있어요. 도로 대중교통. 도제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래 예정 금액, 비선호시설 별표 쳤어요. 비선호시설. 이 비선호시설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있네. 자, 주거용 있고 비주거용 있고 토지는 있네. 비선호시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거래 예정 금액 있고 그 6번하고 7번 사이에 여백 있어요? 거기다가 환경 조건 X라고 적으세요. 적었어요? 그럼 환경 조건도 이건 또 비선호에 또 틀리네. 토지는 없네? 없어. 그 조세는 있고 그 밑에 502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어요? 세 가지 적을 거예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X 적어오세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X. 내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수도 전기는 건축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는 없어. 벽면 도배 X. 그럼 벽면 도배도 건축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럼 관리에 관한 사항 X.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경비실. 그럼 이것도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X예요. 됐어요? 끝났어. 토지 서식 끝났어. 싱겁죠? 그렇죠? 아이고, 이 많은 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별로 싱겁네. 자, 봐봐요. 그 다음에 505페이지. 자, 확인 설명서 포 있잖아요. 임목광업재단 공정재단. 이건 성질상 차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확인 설명 자료 똑같고, 기본 확인사항에서 물건의 표시 있기는 있는데 성질상 다른 게 많죠? 그 토지 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고 소재지 적게 돼 있죠? 그러면 토지 소재지 그 임목 소재지 광업재단 공장재단 소재지 그 소재지를 안에다가 여백 있죠? 그 소재지를 적을 건데 뭘 보고 적어야 되냐고. 소재지를 표시란에 소재지를 뭘 보고 적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보통 표시는 대장 보고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장 들어봤어? 공장재단 안 들어봤죠? 대장, 임목, 대장 이런 거 안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뭘 보고 적어야 돼?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적으세요. 원래 표시란은 다 대장 보고 적잖아요. 이것은 등기사항 증명서야. 임목 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소재지를 적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당연히 등기부 기재사항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겠죠? 네. 2번에. 네. 등기사항 증명서고. 그럼 3번이 보세요. 3번하고 4번은 다른 서식이 없는 것입니다. 네.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다른 서식이 없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3번 그 여백 좀 크죠? 네. 3줄 적을 거예요. 자, 임목 땡땡. 땡땡이란 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또. 임목은 뭘 보고 적어야 돼? 자, 적으세요. 임목 등록 원부. 자, 임목 등록 원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렇죠.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적으세요.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적었어요? 자, 공장재단 땡땡. 그럼 공장재단은 뭘 보고 적어야 돼요?
공장재단 목록. 공정재단 목록 들어봤죠?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적었어요? 자, 광업재단은 뭐라고 적어? 광업재단 목록과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목 이 서식은 성질상 차이가 많다 그랬죠? 그 밑에 빈 여백이 있어요? 그 5개 적어야 돼. 5가지 이상. 거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주거용은 있었어요. 비주거용도 있고 토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임목이 없어요. 임목이 없어요. 됐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라고 적으면 돼요. 여백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내 외부 시설 상태 X. 내 외부 시설물 상태 X. 내부 시설물 상태 아까 수도, 전기, 가스라 그랬죠? 근데 여기가 있을 리가 없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벽면 도배도 임목에가 뭐 벽면 도배가 나올 리가 없죠? 없어. 그렇죠? 벽면 도배 X 적었어요? 자, 환경 조건,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이 세 가지 다 X입니다. 환경 조건 X, 비선호 시설 X, 입지 조건 X 이 세 가지. 환경 조건 없고 비선호 시설 없고 입지 조건 없고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에 관한 사항 X.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죠?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칠판 봐봐요. 다 끝났어. 4가지 서식 다 끝났어요. 봐봐. 그러면 이 벽면 도배 내외부 시설물 상태 3가지를 봐보세요. 이 내부 시설 상태랑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에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벽면 도배 벽면만 있고 내부도 여기 있고 건물에만 있어. 그러면 토지하고 여기는 있을 리가 없죠. 공부할 거 없어 이건. 이거 3가지 공부할 거 없죠. 아 이거 한번 보면 다 기억됐으니까. 그럼 공부할 것은 결국 위에 4가지밖에 없네. 4가지 중에서도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 3가지만 외우면 돼. 서식 4개 해봤자 이 3가지를 못 외워? 이 3가지만 하면 2문제가 맞춰지는데 저것하고 저거 세부하면서 이것만 하면 서식 끝나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해결이 돼. 3가지밖에 차이가 없어. 4가지 서식 해봤자. 아 이것은 상식으로 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것들 있잖아요. 조세. 냈다 있겠어 없겠어? 세금 국가에서 칼같이 받아가는데. 그러면 중개 보수 다 있겠어 없겠어? 뭐 보수 확실히 보수 받으려고 일하는데 냈다 있겠죠? 물건의 표시란도 성질만 다르지 다 있어 없어? 등기부에 나온 권리 미공시 권리 다 있어 없어? 예정 금액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안 나온 건 다 있다는 4가지 다 공통된다는 거고 이 밑에 3가지는 건물에만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아는 거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위에 4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 근데 이제 4가지가 또 중요해요. 자 종합 정리할게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준은 주거용 있어 없어? 있어요. 비주거용? 있어요. 토지? 있어요. 임목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없어.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은 이제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주거용 어떻게 한다? 도대주 교판. 비주거용은? 도대주. 토지는? 도대. 없는 걸 땡이라 그래, 땡. 없는 걸 뭐란다? 땡. 그럼 이제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집에 갈 때도?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한 번만 더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이렇게 암기해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선배, 여러분이 학교하고 저기 선배들 물어봐.
합격하고 나면 또 저거 선배 기수하고도 자주 만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물어봐. 다 그렇게 대답해. 자, 그 다음에 또 비선호 시설이 또 중요하잖아요.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하고 어디? 두 가지 있어요. 근데 비주거용은 없어요. 주거용하고 어디? 토지.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만 있어. 오로지 주거용. 비주거용도 없어요. 이거 세 가지 외우면 돼. 결론적으로는 공부할 것도 없어.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나오든 저 문제가 나오든 다 풀어. 그리고 이제 기본 확인, 세부 확인, 중개 보수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죠. 세부 확인사항은 벽, 수, 일, 미. 저 속에 안 드는 건 다 기본이야. 보수 하나 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 확인 문제 들어갈 건데, 자, 6번 512페이지를 보세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섯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 다섯 문제 방금 배웠으니까 다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다 풀려야 돼. 자, 6번 문제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일단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물었죠?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다 보여, 안 보여? 뭐가? 홍어이지. 도대지 교판 아닌 거 찾으면 돼. 이것도 이제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어, 이제. 내가 떠날 거야. 그랬잖아요. 이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내가 작년에 도대지 교판을 얼마나 읊어줬는데. 자,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이렇게 한 개 한 거예요. 자, 7번. 이것도 작년 기출 문제. 두 문제 나왔잖아요. 토지 동그라미. 토지 확인 설명서를 물었죠? 한번 볼게요. 비선호 시설은 있는 걸 고르라 그랬죠? 있어, 없어? 있어요. 주거용하고 토지 두 군데 나오니까. 하나 동그라미. 나온 거 동그라미. 환경은? 없어요. 없어. 환경 오로지 주거용만 있다 그랬잖아요. X. 관리 주체는? 없어요. 경비실은 건물 쪽에만 있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있어요. 토지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입지 조건은? 있어요. 다는 없지만 도대는 있잖아요. 도대. 그래서 있어. 그래서 몇 개? 3개. 봐, 쉬워, 어려워. 조금? 먼 건? 조금.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은 8번하고 9번 같은 문제인데 9번을 풀어드릴게요. 자, 9번 문제는 개공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세부 확인사항 골라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입지 조건은 벽수 1미에 안 들어있죠? 네. 기본이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권리는? 이게 세부잖아요. 실제 권리관계가 미공시야. 그래서 내가 아까 옆에다 적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미는 외워놨는데 없어, 미가. 아니, 실제 권리관계가 미공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 단점이 그거라니까. 열심히 외워놨는데 적용을 못해. 그죠? 실제 권리관계가 미공시 권리. 벽수 1미에서 미에 걸린 거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벽수 1미 없죠? 기본. 조세도 없죠? 기본 확인사항. 비선호 시설도 없죠? 기본. 근데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요. 근데 비선호 시설은 기본.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미공시는 세부잖아요. 등기부에 나온 것은 기본.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세부잖아요. 비선호 시설은 기본. 됐어요? 네. 나머지는 다 기본이야. 벽수 1미가 아닌 거. 뭐가 아닌 거? 벽수 1미가 아닌 건 다 기본이다. 되게 쉽죠? 봐, 네 가지 서식. 이렇게 하면 다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절에 가서 3년간 연구했다고. 그 이야기 안 했어요? 했죠. 자, 10번.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이제 이건 작성 방법 문제잖아요. 옳은 거. 자, 1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공은 기본 확인사항. 맞았어요? 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는 세부. 맞았어요? 네. 맞았네. 2번. 건폐율, 용적률 상하는 개공은 기본 확인사항으로 여기까지 끊어봐. 맞아? 네. 맞아. 기본 확인사항이야.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건폐율상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한다. 이건. 그래, 뒷지문이 틀린 거야. 시군조례. 아까 시군조례라고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어. 이거 시험 자주 나와. 이 사항 아니고. 예정 금액은 개공 후 세부 확인사항으로 끊어봐요. 여기까지 맞아? 네. 지금 맞단 말이 나와. 지금 벽수 일미고 어디가 예정 금액이 들어있어 지금. 자, 오늘 옥상에 올라간 거 비 온 날보다 훨씬 힘들어요. 오늘 날이 더워서 옷 다 벗게 돼. 비 온 날은 쫄딱 맞고 있지만 추워? 아, 비 온 날은 추워? 알았어. 그러죠. 그래, 추울 수도 있어, 여자분들은. 자, 앞쪽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이요, 완성되기 전은 예정 금액이요. 다 틀렸어요. 이 지문은 다 틀린 거잖아 지금. 앞 문장 틀리고 중간 틀리고 끝 문장 다 틀렸어. 거래 금액이 아니라 예정 금액이고, 완성된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이고. 됐어요? 3번은 깡그리 틀려버렸고. 4번 취득시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유형별 모든 소유 공통적으로 기재를 사항이다. 여기까지 끊어봐요. 세금은 다 있다랬죠? 네. 권리관계도 냈다 다 있다랬죠? 네. 거기까지 맞고. 임대차 비용은 기재해야 한다. 이거 맞아? 아니요. 임대차는 제외. 그 다음에 보수는 법령이 정한 한도에서 의뢰인과 경영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맞았어요? 틀렸어요. 시도조례. 뭐가 또 틀려? 거기까지는 맞아야지. 주택중개보수만 시도조례요. 주택중개보수는 시도조례고. 뒷지문.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신기하게 풀리죠? 먼기? 신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머리 처음이요? 뭐가 처음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영업 활동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1, 2월 달 강의 자세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음 주 하고 하면 또 6월이 끝나잖아요. 다음 주 하면 6월이 끝나요. 6월이 끝나면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죠. 그러면 7, 8월 달에 이제 문제집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또 중개사법 특강 한번 남았죠. 정리 잘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